KBS 바둑왕전 승자 1회전입니다. 류민영 4단 대 이동훈 2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동훈 2단 신예 4인방 중 한 명입니다. 주목받고 있는 신예인데요. 네, 변상일, 이동훈, 신민준, 신진서 이 4명을 지칭해서 신예 4인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약간 페이스가 떨어져 있지만 한국 바둑계의 차세대 유망주입니다. 네, 류민영 4단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선수는 굉장한 힘바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형제 기사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선수는 힘바둑이기 때문에 백홍석 구단을 꺾은 적도 있고 한 방이 있는 기사입니다. 네. 자, 이동훈 2단과 류민영 4단 누가 2회전에 진출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KBS 바둑왕전 승자 1회전 이동훈 2단입니다. 2012년 농심배 한국 대표로 출전을 했고요. 2013년 신인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류민영 4단, 2012년 올레배 본선, 2013년 GS 칼텍스배 본선, 물가정보배 8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대국 교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류민영 4단의 흑번으로 대국 시작됐습니다. 이동훈 2단과 류민영 4단 모두 90년대생들인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동훈 2단이죠. 후배 기사인데 류민영 4단보다 오히려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동훈 2단은 이번에 신민준 초단과 함께 주최사 시드를 받아서 본선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네, 이동훈 2단과 류민영 4단. 조금은 정반대의 기품 같은데요. 초반 수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초반에는 평범합니다. 네. 이쪽을 걸치고 네. 이제 흑일 때 자주 볼 수 있는 이 소목소목 미니 중국식이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수보다도 오히려 이수가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우악기 쪽을 걸쳤을 때가 이제 기풍의 차이가 있는데 조은현 구단은 100% 이곳을 붙입니다. 네. 하지만 신예 기사들에게 이수는 사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이 부근의 세력을 살리기 위해서 실전에도 두 칸 역공을 했습니다. 네. 네, 실전에는 이쪽을 눈목자로 두고 네. 붙여갔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정석 중에 하나죠. 예전에는 백이 거의 치바다 같지만 실전에서는 이 붙이는 수를 사용했고 실제로 최근에 이 형태가 나오면 백은 이 수를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쪽을 끊고 끊었고요. 한 칸을 띄었고요. 정석과도 같은 진행입니다. 이쪽을 젖히고 네. 단수를 쳐서 네,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정석이고 이때 백은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이제 실전처럼 하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변을 둔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 네. 또 손을 빼서 이 부근을 갈 수도 있는데 실전에서는 일단 하변 쪽을 선택을 했고요.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이 정석은 이제 백의 실리와 흑의 세력의 만남인데 실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흑은 계속 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고요. 결국 이런 스타일의 바둑은 이 부분의 세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것으로 승부가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세력을 크게 키운다면 역시 힘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진행된 수순 지켜보시죠. 이동훈 2단 하면은 아주 침착한 기풍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류민형 4단의 기풍과는 정반대되는 기사입니다. 네. 뭐 이동훈 2단 최근에 두어진 몇 대국에 대해서는 좀 사나워졌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사실 최근에 그 험난한 프로 바둑계에서 그저 마냥 침착하기만 해서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침착한 가운데 발톱을 숨기고 있어야 합니다.
이동훈 이단은 입단 당시부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아왔던 그런 선수인데 사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 약간 슬럼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작년 초까지만 해도 네. 이동훈 이단이 그 바둑계의 기대대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변상일 선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에게 신인왕전 결승에서 패한 다음부터 약간 슬럼프에 빠진 것 같고요. 지난해에는 바둑리그에서도 그랬고 뚜렷한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린 선수들 슬럼프를 겪고 나서 더 폭발적인 성적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한 번은 이겨내야 할 시련이고요. 현재 한국 랭킹 1위의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에도 신예 기사에서 인류 기사로 발돋움하는 시기에 9연패 정도를 당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네. 박정환 구단도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하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서 현재 네. 한국 랭킹 1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류민영 사단은 전투형이고 또 공격형 기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모양을 넓히고 나서 상대가 침입을 할 때 주도적으로 공격을 하는 이런 류의 바둑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렇게 세력을 키워 놓는다면 상대 입장에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언제 들어가느냐와 얼만큼 들어가느냐도 또 아주 중요하겠죠. 지금 저친수 재밌습니다. 네, 저친수에 대해서 류민영 사단 끊어서 받았는데요. 자,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 이수가 재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뜻인가요? 일단 두 기사가 선수 쟁탈전을 벌이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백돌이 이곳이나 이렇게 멀리 있다면 이 부친수는 백이 늘었을 때 오히려 악수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좁기 때문에 굳혀줘도 아깝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백이 발이 네. 느립니다. 그러면 젖힐 때 받으면 손을 빼겠다는 뜻인가요? 받으면 하나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손을 빼겠다는 생각이었죠. 네. 실전에서는 이쪽을 끊었는데 이쪽을 백이 받아준다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 교환을 당하지 않은 만큼 득이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서로 신예 기사들답게 강력한 반발들을 하고 있네요. 서로 간에 상대 의도대로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네, 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류민영 4단은 실리를 얻었고 그 사이에 이동훈 2단은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일단락이 되었고 이곳에 하나 교환을 시켜두고 나서 드디어 침투를 했습니다. 네, 여기를 침입했고 네. 한 칸을 띈 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흑의 공격과 백의 타개의 공방전이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흰바둑을 자랑하는 류민영 사단 어떤 공격을 보여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좌변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서로 간에 이 정도면 무난한 갈림으로 보입니다. 굳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흑이 불만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일단 실리가 커 보이죠. 20초. 하나, 둘, 셋. 류민영 사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형제 기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류민영 사단이 동생이고요. 친형 류동환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 류동환 사단 같은 경우에도 처음 입단하자마자 바둑리그에서 7연승을 하면서 네. 혜성처럼 등장을 했던 기사인데 최근에는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류동환 사단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실전적인 수를 많이 둔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 소문에는 동생이 훨씬 더하면 더하다는 그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렇게 힘바둑이라며? 라고 물어봤더니 류동환 사단이 하는 말이
동생에 비하면 저는 흰바둑도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류민영 사단 굉장히 전투적인 기풍입니다. 5, 6. 뭐 흰바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류민영 사단, 뭐 백공석 구단 같은 힘을 휘두르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네, 공격형이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예전에 올레배였나요? 류민영 사단이 백공석 구단의 대마를 다 잡고 승리를 거두었던 네. 그 대국이 기억에 남는데 힘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기사가 류민영 사단입니다. 일단 류민영 사단의 진영에 이동훈 2단이 침투를 했기 때문에 좀 공격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흑이 두는 저런 수도 어떻게 보면 프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을 잘 못하는 수거든요. 원래는 좀 이런 수를 아껴두죠. 속수죠. 네. 잘 두지 않는 형태인데 확실히 좀 실전적인 기풍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지금 들여다보는 것도 받질 않았어요. 이것은 집으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백도를 공격한다는 작전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20초. 하나, 둘, 이런 공격은 뭐 네. 보기에는 5, 좋지만 6. 사실 굉장한 위험 부담이 여덟. 따르죠. 흑진영에서 큰 피해를 입고 시작하니까요. 네. 정말 과감한 작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류민영 사단의 강한 공격 얼만큼 들을까요? 네. 이런 수도 그렇고 아주 직접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곳을 두었을 때에는 이미 네. 이 자리를 받지 않겠다는 생각이었고요. 받아준다면 그때는 백이 이곳을 들어서 흑이 이상합니다. 네. 전혀 쓸모없는 자리에 돌이 와 있죠. 결국 예정된 수순인데 류민영 사단 참 과감하게 듭니다. 네. 실전에서는 이제 이곳을 두고 있고 한 점을 따냈고요. 네. 네, 여기를 백이 늘어서 이 부분에서는 거의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백돌이 안정을 취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흑이 듣는 자리가 많고 이제 그쪽을 이용해서 이곳을 움직여 갔습니다. 다시 또 공격인데요. 지금 흑은 양동 작전이에요. 어느 한쪽만 보면 이쪽은 백돌이 잘 잡히지 않고 네. 이쪽에선 수가 잘 나지 않지만 이 양쪽을 엮어가면 할만하다라는 것이 류민영 사단의 생각입니다. 네, 맞고 붙이니까 지금 이쪽을 틀어 막았는데요. 백도 안에서 사는 형태는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쪽을 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네. 어쨌든 류민영 사단은 집으로 손해를 보면서 공격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양쪽 중에 한 곳을 잡던가 피해를 입혀야 합니다. 네. 자, 양군말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공격까지 잘 들을까요? 자, 그래도 단군말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양군마가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렇죠. 단순히 양곳마니까 2배 정도의 성공 가능성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10배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단곳마를 공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20초. 하나, 네, 일단 흑의 수법이 시원시원합니다. 네, 류민영 사단이 두는 한 수 한 수가 선이 굵어요. 이동훈 2단의 상변말을 마지막. 가뒀는데요. 하나, 둘, 셋, 약간의 넷, 약점들은 좀 다섯. 드러나 있죠. 6, 7, 약점은 있지만 8. 상변에서 백이 흑의 약점을 찔러가서 네. 흑돌을 잡는다고 해도 흑은 그 돌을 버리고 바깥쪽을 두텁게 봉쇄할 수만 있다면 우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그쪽의 백돌이 또 열거든요. 네. 지금은 흑의 흐름이 괜찮아 보입니다.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작전을 류민영 사단이 들고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성공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여섯, 바둑은요, 일곱, 아마추어 바둑 팬들이 아홉. 관전을 하기에 가장 재미있는 그런 형세인데요. 네. 류민영 4단의 바둑이 참 재미있어요. 네. 최근 한국 바둑계의 초일류 기사들 중에 이제 공격형으로 불리는 기사들, 최철한 구단이나 김지석 구단 이런 기풍의 기사들은 신예 기사 시절에는 공격 일변도였지만 사실 현재는 어느 정도 그 완급 조절을 하는 기풍이거든요. 강하게 둘 땐 강하게 두지만 마냥 공격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류민영 4단은 아직은 마지막. 좀 하나, 갈고 닦아야 할 부분이 둘, 있어서 그런지 셋, 오히려 넷, 바둑은 더 재미있습니다. 다섯, 공격 일변도이고 상대를 일곱, 끝없이 압박합니다. 여덟. 그래서 강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허무하게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아무래도 공격은 모험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한 방에 이길 수도 있지만 한 방에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풍이고 제가 보기에 류민영 4단이 초인류로 성장하기만 한다면 네. 뭐 바둑 팬분들께 굉장한 인기를 얻을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는 바둑을 두는 기사입니다. 역대 바둑계에서 특히 일본의 인류 기사들이 살벌한 별명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넘버원이 킬러라고 불렸던 가토 마사오 구단입니다. 대마를 워낙 사냥을 잘한다고 해서 킬러라고 불렸는데 네. 제가 보기에 공격성에 있어서만큼은 류민영 4단도 못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흑이 만족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끝까지 백도를 괴롭히는 장면인데요. 과연 수상전이 어떻게 될지. 하지만 그 바람에 흑도 같이 걸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백이 잡힌다면 흑이 네. 대성공이고 흑이 잡히면 흑의 대실패입니다. 네, 이제는 상비한 쪽의 수상전인데 언뜻 보기에는 흑보다는 백이 더 모양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도 않나요? 일단 흑이 먼저 수상전을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를 조여붙이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수를 발견한다면 그때는 흑도 해볼 만해 보입니다. 네, 그 전의 상황은 류민영 4단이 계속해서 좋은 마지막. 형태를 유지하면서 둘, 모양으로 상대를 넷, 압박했다면 다섯, 지금은 여섯. 그것으로 인해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강하게 가긴 했는데 또 반격을 받아서 만만치 않습니다. 류민영 4단 참 시원시원합니다. 약점을 노출시키고 일단 상대를 계속 모는데요. 네, 아주 재미있는 수법이에요. 네. 자, 류민영 4단이 이렇게 강하게 두는 데는 뭔가 노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 쪽 보겠습니다. 네, 흑이 무작정 이렇게 강하게 두진 않을 텐데요. 네, 흑이 두는 것에는 이유가 있죠. 네. 지금 이쪽을 붙였을 때 실전에는 백이 있고 쭉 나왔는데 네. 이제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곳을 끊어서 아무 수도 없습니다. 네. 류민영 4단의 노림은 있고 이렇게 먹었을 때 이쪽을 붙이는 수입니다. 이쪽을 네, 일단 먼저 이 수가 없을 때를 보죠. 그때는 있고 네. 넘어갈 때 이쪽을 백이 단수 칠 수가 있는데요. 네, 단수 치고 끊어서 네. 흑이 잘 안 되는데 흑돌이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온다면 이제는 가능해지죠. 그런 의미에서 네. 붙일 때에도 백이 이쪽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백이 단수 칠 수가 없는 거군요. 단수 치면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 붙이는 네. 수가 다시 성립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가 약점이 아니네요. 네,
그래서 백이 지금 있고 네, 이쪽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때는 계속 밀어가는 수가 아주 유명한 맥점입니다. 계속. 네, 실전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네. 만약 백이 계속 다 나갔네요.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자연스럽게 양쪽을 가르고 나가서 네. 이쪽은 탈출이 됐지만 벽이 생겼어요. 네, 이런 작전은 배워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대기 전법인데요. 네. 일단 이렇게 되니까 우측 백돌의 사활이 궁금해집니다. 실전에서는 이제 이곳을 붙여서 흑이 잡으러 가고 백이 타개를 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런 부분도 전부 선수이고 아직 이쪽의 처리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동훈 2단이 일단 좀 신경 쓸 곳이 많아진 국면입니다. 네. 자, 류민영 사단이 벽을 만들고 더 강한 공격을 퍼부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변은 일단 백이 제압을 한 건가요? 뒷맛은 약간 있어 보이지만 네. 여섯, 백이 그냥 잡힐 것 같지는 않고요. 아홉, 이동훈 2단도 지금 우측의 백돌만 확실히 타개해낸다면 그때는 중앙을 돌파한 자세가 괜찮습니다. 류민영 4단이 아주 시원한 작전을 보여주긴 했는데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흑의 진영에서 시작된 싸움이었으니까 흑도 얻어가는 게 좀 있어야겠죠. 네, 상변 쪽의 흑돌도 그냥 잡히고 우측의 백돌이 살게 된다면 명백한 류민영 4단의 작전 실패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우측의 백돌은 거의 살았네요. 네, 어렵지 않게 안에서 안영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류민영 4단이 중앙에서 과감한 작전을 두긴 했지만 네. 만약 상변에서도 별수를 내지 못한다면 흑의 작전 실패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을 빼는 것까지 됩니까? 지금 이 자체로 살아있는 건가요? 정말 과감한데요. 저수가 된다면 네. 흑은 문제가 생기죠. 네, 심각하죠. 20초. 하나, 둘, 셋. 자, 이동훈 2단도 이런 장면에서 손을 뺄 수 여섯. 있다는 건 엄청난 자신감인데요. 네, 아주 과감한 수일기이고 류민영 4단이 우측 백돌을 잡으러 가는 그 어떤 수단이 없다면 지금 대위기입니다. 마지막 네, 잡으러 가는 것이 하나, 쉽진 않아 보이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류민영 4단 위기입니다. 20초. 네, 이동훈 2단 갈수를 하지 않고 손을 돌렸는데요. 자, 수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수일기에 자신감이 있다고 해도 손 빼기는 쉽지 않은데요. 네, 지금 손 빼고 이쪽을 이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사실 흑이 먼저 둔다면 패 정도는 쉽게 날 것 같은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백돌을 살리더라도 패감이 흑이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백이 좀 위기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먼저 더 두니까 네, 손을 빼고 네. 살린다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죠. 실전에서는 이곳을 교환하고 네, 이곳을 호구 쳤습니다. 네. 지금 당장 잡으러 가는 것은 잘 안 된다고 본 것 같아요. 이 수로 당장 잡으러 간다면 일단 이곳은 백이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한 집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의 승부인데 흑이 이제 이런 곳을 가면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라서 한 집은 자체적으로는 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있는 것이 선수가 되고 파울을 하면 네, 이쪽을 돌파할 때가 문제예요. 계속 나가야 하는데 단수를 치고
찌르면 오히려 흙이 좀 위험해 네. 보이네요. 네. 이렇게 틀어 막아서 이 5점이 또 문제가 되겠군요. 늘 때 막으면 5점이 문제가 되죠. 네. 백은 쉽게 살린다면 그냥 이쪽을 돌파하고 찔러서 막을 때 뒤로 치고 넘어가면 뭐 사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흙이 잡으러 가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네. 지금 이동훈 2단이 정확한 수익기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지금 상변 쪽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이쪽을 호구치고 이렇게 틀어 막았는데 이쪽에서 흙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지금 상변에서 백이 먼저 갔기 때문에 네. 큰 수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류민영 4단의 작전 실패입니다. 자, 류민영 4단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다른 수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공격을 통해서 득을 못 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을 젖혔는데요. 류민영 4단 대위기입니다. 처음 시작은 흙이 좋았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 좀 빠르게 착수하면서 손바람을 내는 그런 장면이 보였는데 공격형 기풍은 그렇게 손바람을 낼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양쪽을 엮어서 곧마로 공격할 때만 해도 괜찮은 작전으로 보였는데요. 네, 자, 역시 이런 공격형 기풍은 브레이크가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격형 기풍의 신예 기사들이 보통 초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완급 조절을 배워야 한다고 하죠. 최근에 들어서 김지석 구단이 정말 폭발적인 성적을 내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완급 조절이 굉장히 좋아졌죠.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신예 기사 시절에 자신의 바둑을 봤더니 뭐 그렇게 무리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네. 그 정도로 기풍이 많이 변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류민영 4단 입장에서는 이 손해를 여섯, 좀 만회해 일곱.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평범하게 가서는 백이 먼저 착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가 날 것 같지 않고요. 저런 식으로 흙이 버티는 수가 간혹 등장하는 비상수단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상대를 최대한 넷, 피곤하게 만들고 다섯.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늘어진 패라도 난다면 이동훈 2단 우측에 흙의 패감이 많기 때문에 좀 찜찜한 기분이 들겠죠. 그래서 이동훈 2단이 그곳에서 패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했는데 일선 막은 수로는 치중 가는 것이 어땠나 싶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마찬가지로 그곳은 백이 한 집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백의 대마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은 형상인데 네. 또 절묘하게 꼬불꼬불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죠. 20초 하나, 류민영 4단 같은 공격적 성향이 강한 기사와 대국을 할 때면 항상 가장 좋은 작전을 좀 마지막 생각을 해볼 때 하나, 제가 느끼기에는 부러지지 셋, 않을 정도로 버티는 넷, 게 가장 좋아요. 다섯. 지금 이동훈 2단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상대에게 결정타를 내어주지 않고 있죠. 이동훈 2단도 류민영 4단의 이십오. 기풍은 잘 알고 하나. 있을 텐데요. 둘, 셋. 네, 지금 상변 쪽에는 그래도 류민영 4단이 절묘하게 늘어진 패 정도는 낸 네. 것 같습니다.
뭐 늘어진 패라도 이동훈 2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찜찜하게 남아있는 거죠. 네, 분명 불안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저런 식으로 좀 효과적으로 받으면 중앙 쪽의 약점을 지키면서 이제 상변의 뒷맛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저곳의 흑도를 완벽히 제압할 수만 있다면 네. 분명 바둑은 백이 우세합니다. 지금 약 100수 가까이 계속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데 처음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하나, 우변과 둘, 우상기 쪽, 또 셋, 상변에 걸쳐서 넷, 흑의 진영이 다섯, 거대했잖아요. 여섯, 그쪽에서 백이 일곱, 타개에 성공을 했고 여덟, 아홉. 상변 쪽의 흑돌은 백이 제압을 한다면 원래 백집 이상으로 지켜냈기 때문에 아무리 중앙에 흑이 두터움이 생겨도 바둑은 백이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진행이 된다면 흑에게는 남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흑도 필사적으로 버틸 텐데요. 바로 상변에 손을 대진 않네요. 지금 상변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한 수 늘어진 패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한 수 늘어진 패도 흑이 반은 떼어주고 나서 한 수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그다지 백에게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하나, 둘, 오히려 그곳보다는 넷, 지금 중앙 쪽에 흑의 다섯, 두터움을 이용해서 네. 하변에 일곱, 침입을 했죠. 여덟. 아, 이동훈 이단 정말 침착합니다. 저 수는 일단 자신의 급소를 보호하는 한 수이네요. 반대로 흑이 그 자리를 찔러간다면 백이 형태가 무너집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네, 침착하게 마무리하려는 이동훈 2단과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가려는 류민영 4단의 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민영 4단은 믿고 있는 건 두터움 뿐인데요. 네, 상변이 잡힌다면 집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마지막 그 두터움을 활용할 수 있는 곳도 이제는 하변뿐이죠. 다섯. 네, 여섯, 지금은 뭐 일곱, 여러모로 흑이 좀 여덟. 괴로운 국면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동훈 2단이 우측의 백도를 그 선수로 산다는 것을 수있게 하는 순간 이미 네. 흑이 좀 괴로워졌고요. 저도 백이 선수로 살았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는데 아마 류민영 4단도 그런 면에서 좀 방심을 했던 것이 지금의 형세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류민영 4단 입장에서는 우상 쪽에 대해서는 공격이 잘 안 듣는다고 보고 상변으로 손을 돌리려는 생각이었는데 백이 그 자리를 먼저 갔으니까요. 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지난 시간에도 이동훈 2단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변상일 3단이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역시 바둑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승부가 날 수 있기 마지막. 때문에 하나, 절대 둘,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하변 쪽에 백도를 타개에 내기만 한다면 네. 전체적인 지배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판 전체를 살펴봐도 흑에 이렇다 할 집이 없고요. 네. 하변을 크게 가둬서 괴롭히고 있는데 백이 어느 정도는 탄력이 하나, 있는 모양이죠. 셋, 넷, 잡힐 것 같진 다섯. 않습니다. 또 지금 흑이 두는 그쪽 부근의 흑돌도 백이 끼운다든지 비상수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흑도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동훈 2단이 예전부터 그 이창호 9단과 많이 비교가 됐습니다. 물론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마치 이창호 9단의 어린 시절을 본 듯한 그런 침착함과
또 균형 감각, 형세 판단 능력, 마무리 능력 이 여러 가지를 갖춘 선수가 바로 이동훈 2단이거든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린 여덟. 나이지만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항상 보여주는데요. 네. 제가 이동훈 2단을 처음 봤던 것은 어린이 대회 결승전이었어요. 네. 제가 당시에 그 심판위원으로 갔었는데 이동훈 2단이 대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동훈 2단 나이 때보다 선 이상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실제로 그 둘, 당시에 우승을 차지하기도 셋. 했고요. 넷, 네, 이동훈 다섯, 2단. 엘리트 여섯, 코스라고 할 수 일곱. 있는 어린이 국수전 우승자 출신입니다. 네. 대부분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선수들이 촉망받는 신예로 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이동훈 2단이 참가했던 그 대회에는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는 없었고요. 네. 그 대회가 지금 10년 정도 하나, 네, 둘, 됐는데요. 셋, 그 사이에 넷, 뭐 나연사단이라던가 이런 여섯, 수많은 일곱, 신예 강자들을 여덟, 배출했습니다. 아홉. 네, 지금은 유민영 사단이 평범한 공격으로는 잘 안 된다고 보고 급소를 찔러갔는데 그 수가 있습니까? 급소에는 급소인가요? 묘수네요. 네. 네, 지금 저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훈 2단이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수에 류민영 사단 응수가 없습니다. 류민영 사단도 착수를 하지 20초.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결국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는 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흑이 희망을 걸 곳은 역시 이쪽 분이에요. 네, 이 하변에서 어떤 수를 내거나 또는 네. 백도를 공격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집으로는 꽤 뒤쳐져 있습니다. 이곳이 제가 아까 한 수 늘어진 패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세히 보니까 거의 두 수 늘어진 패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거의 수가 없다고 봐야겠네요. 네, 약간의 뒷맛은 있지만 네. 큰 수가 나지 않는다고 보면 역시 하변 전투가 중요한데 네. 이곳을 둘 때 실전에서는 위로 붙였는데요. 네. 평범하게 받는다면 어느 정도였을까요? 백이 그냥 안에서 받으면 뭐 잡히진 않겠지만 크게 당할 것 같고요. 네. 이 수는 가능하다면 뭐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일단 이 수가 좋은 수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백은 두진 않았지만 항상 선수가 되는 자리가 이수, 이수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백이 젖혀가는 것이 좋은 자리죠. 그렇군요. 그리고 흑의 반격이 뭔가 있어야 하는데 네. 흑이 이쪽을 밀고 끼울 때 이렇게 끊어가도 다음에 이 한 점을 살리기 위해선 이런 네. 곳을 두어야 합니다. 그때 이쪽을 끊으면 맛보기로 흑이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붙이는 수에 네. 대해서 흑이 지금 응수가 별로 없어요. 실전에서는 이쪽을 끊어 잡고 나서 이곳을 나왔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는 약간 무리이지만 네. 백이 강하게 두어간다면 흑이 이런 부분에 돌이 왔을 때 이제 나가는 수가 성립을 하니까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그냥 쉽게 백도 반발을 했고 이제 서로 간에 바꿔치기가 되었는데 흑도 조금은 소득을 얻었네요. 부분적으로는 조금 소득을 올렸지만 네. 지금 형세가 이 정도 소득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역시 흑이 그래도 하나 노려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네. 이 부분에 늘어진 패라도 하면서 끈질기게 상대를 좀 귀찮게 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네. 자, 하변 공격 역시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류민영 사단 상변을 좀 다시 노려봐야겠네요. 네, 지금 집으로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동훈 2단 이 붙인 수로 인해서 하변에서 집도 꽤 많이 만들면서 살아갔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 대국하는 두 선수를 비교해 볼 때 중반 전투력 또는 그 파괴력 그런 면에서는 이동훈 2단보다 류민영 4단이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동훈 2단이 잘 막아냈거든요. 지금 형세를 유리하게 이끌고 있고 반대로 이제 끝내기 단계에 접어드는 순간인데
앞으로의 후반전은 이동훈 2단이 더 20초. 높은 평가를 받고 네. 있습니다. 이동훈 2단도 이 셋, 후반 끝내기라든지 마무리에 다섯, 대해서 굉장히 여섯, 높게 평가를 일곱, 받고 있는 선수죠. 네. 아홉, 형세 판단, 계산력, 끝내기 능력 이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기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동훈 2단의 기풍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이동훈 2단의 기풍이 전투를 해서 국면을 주도하는 이런 기풍이 아니라 네. 이동훈 2단은 침착하게 가서 후반에 승리를 거두는 비교적 간명하게 승리하는 것이 장기인 기사다 보니까 이런 기풍의 기사들은 끝내기가 20초.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이동훈 2단을 처음 봤을 때도 굉장히 기력이 강해서 놀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량 이외에도 또 하나 놀란 점이 이 선수는 정말 어린이답지 않게 당시 이동훈 2단이 6학년이었는데요. 어린이답지 않게 그 국면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흙을 잡았을 때면 그냥 소목 굳힘, 상대가 걸치면 붙여 당기고 아주 쉽게 처리를 하면서 반면 10집, 11집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20초. 이것은 하나, 어린이의 바둑이라고 네. 볼 수 없었던 넷, 그런 한 다섯, 단면이었고 여섯, 그때부터 지금과 같은 기풍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노련함까지 갖추고 있는 선수네요. 네, 드디어 류민영 4단이 시한폭탄을 건드립니다. 이동훈 2단 입장에서는 이 위기만 잘 넘기면 이제 이 판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류민영 4단은 저 상대방의 패를 참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냥 쉽게 포기해서는 네. 이 바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20초. 같습니다. 하나, 둘, 네, 확실히 쉽게는 안 해주네요. 그쪽 일선을 젖혀서 백을 굴복시킬 수만 있다면 흑도 수상전에서 어느 정도 수가 늘었습니다. 이 기력이 약한 분들일수록 마지막. 패가 나는 하나, 걸 정말 싫어하시는데요. 셋, 일단 네. 패가 나면 국면이 다섯. 복잡하잖아요. 네. 일곱, 프로들도 참 골치 아파하는 그 분야가 바로 패의 공방입니다. 패가 단순히 패감을 쓰고 따낸다고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데 그 어떤 패감을 써야 할지 20초. 손에 패감을 써야 할지 그냥 패감을 써야 할지 또 바꿔치기가 되었을 때 형세는 어떤지 네. 어떻게 보면 패는 계산력도 필요하고 수익기도 필요하고 판단력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 패가 손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데 손해 패감을 써도 되는 형세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마지막 제 경험으로 패를 하면서 둘, 가장 어려운 점이 셋, 있다면 넷, 그 다섯, 패를 통해서 일곱, 어느 정도의 바꿔치기를 해야 하는지 또 바꿔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의 패감을 써야 하는지죠. 그래서 그 바꿔치기 끝에 형세까지 읽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은 이동훈 2단이 분명 흐름은 좋습니다만 마지막 상대방이 하나,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넷, 걸고 저 네. 패의 승부를 걸어왔기 때문에 다섯, 참 여섯, 이런 경우에는 일곱, 응수가 까다롭죠. 여덟, 그렇게 막는 수가 됩니까? 이렇게 강하게 둬도 되는 건가요? 부분적으로는 양패라고 판단을 한 것 같네요. 자, 이동훈 2단 아주 강하게 응수를 했는데요. 수읽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우선 흑이 네. 이곳을 젖힌 이유는 이 패를 계속 견뎌낼 수만 있다면
백이 이제 후퇴를 했을 때 득이라는 겁니다. 수가 좀 느는 건가요? 후퇴를 하고 흑이 이었을 때 네. 이때는 백이 늘어서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패도 안 나고 잡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교환이 되어 있다면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 일단 수도 늘었을 뿐더러 네. 그 외에도 이 패를 계속 버틴다면 이 수상전을 기대할 수 있죠. 일단 흑의 의도는 그거였는데 백은 바로 막았어요. 네, 지금 양패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도 이쪽을 끊고 이제 백이 따내자 흑이 이패감을 쓰고 나서 네, 다시 따내니까 백이 한 점을 나갔는데요. 네. 여기서 흑이 이곳을 단수 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수를 치면요? 따내고 흑이 패감을 쓰고 따냈을 때 네. 이번에는 이쪽을 따냅니다. 그럼 흑이 따내겠죠? 이때 이곳을 먹여쳐서 따내면 이쪽을 따내고 여전히 양패예요. 네. 결국 흑이 버틸 수 없다면 이곳을 따내야 하는데 이것은 흑의 수가 몇 수 없습니다. 이건 흑이 걸렸네요. 네, 이런 수익기를 하고 있었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제 이쪽을 나갈 때 네. 네, 결국 류민영 사단도 2패가 안 되니까요. 이곳을 이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류민영 사단도 2패를 정말 끝까지 버텨야 하고 네. 이동훈 2단은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2패를 이겨야 하고 마지막 승부처가 되었습니다. 네. 자, 상변패에서 승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5, 6, 7, 8, 9. 네, 지금 저패를 흑이 굴복을 시킨다면 흑의 수가 4수인데요. 바깥쪽에 백의 수가 7수입니다. 하지만 흑이 메꿔 들어가는 사이에 네. 백이 한 번은 우측을 보강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한 수 늘어진 패네요. 네, 류민영 사단이 참 집요하게 상대를 괴롭히면서 한 수 늘어진 패까지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수를 조이는 과정에서 우측으로 듣는 자리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두 수 늘어진 패인데 흑이 저 백도를 조여 붙이는 과정에서 네. 약간 탄탄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우측에 백돌 사활이 걸리게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저렇게 지키는 것은 그런 맥락이고요. 이동훈 2단이 또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류민영 4단이 약간 기분 나쁠 만한 자리를 지켰어요. 마지막 하나, 이제는 반대로 흑이 전체가 끊어지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지금 한 수 늘어진 패이긴 했는데 네. 백이 그냥 뒤에서 메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렇게 패를 한 번씩 따낼 때마다 흑은 계속 버텨야 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만큼 패감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요. 네. 국면은 중반전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동훈 2단이 좀 리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동훈 2단도 아직 안심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네. 백이 패감이 없어서 지금 한 번만 손을 빼도 단패예요. 단패가 되는 순간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단패가 되면 지금까지 두텁게 국면을 운영했던
류민영 사단이 아무래도 팩감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자리도 듣는 건가요? 저수는 지금 당장 팩감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흙이 단패를 걸어왔을 때 그때 하변에 팩감 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런 여섯, 수를 판단하는 것도 참 여덟, 패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류민영 사단이 하변을 받은 수로 한 번을 더 조이는 건 안 됐을까요? 그랬다면 단패가 되는데 네. 글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좀 저도 난감하긴 한데 한 수 늘어진 패는 상대가 해소를 해도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패를 만들고 그 패를 진다면 네. 한 수 늘어진 패와는 달리 그 부분에 흙이 한 수 투자했다는 뜻이 되니까 거의 공패와 같은 자리를 둔 거거든요. 그만큼 패의 가치가 달라지는군요. 네. 그래서 단패를 만들었을 때에는 네. 그 패를 이긴다는 확신이 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류민영 사단은 하변 쪽에 백의 팩감이 많이 생겨서 당장 패를 이길 수는 없다고 보고 일단 받아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네, 지금 흙이 둔 수는 팩감은 아닌데요. 넷, 다섯, 아마 팩감 부족을 느낀 류민영 사단이 어쩔 수 없이 둔 것 같네요. 네, 결국 패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럼 류민영 사단이 패를 통해서 얻은 게 별로 없는데요. 네, 거의 없죠. 우측 사활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없는 거죠? 집으로는 조금 득을 볼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냈는데 둘, 셋, 네, 사활까지 걸리진 않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저런 자리는 기분이 좋네요. 복잡했던 패의 공방도 일단락이 됐는데요. 국면은 어떨까요? 네, 드디어 패가 해소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패를 버티기 힘들었던 이유가 네. 일단 이곳의 단점도 있고요. 또 팩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수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류민영 사단이 이제 타협을 선택을 했는데 네. 딴에서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찌르고 네, 뭐 거의 필연으로 이렇게 네.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백은 이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찝는다면 한 집, 한 집, 두 집으로 살아 있고요. 형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더 이상 변화가 생길 곳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24집에 25, 33, 34, 38, 39, 40, 46, 48, 한 54 정도 백집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백집이 54 정도 다 있고요. 20, 21, 40. 네, 지금은 흙이 덤을 내기가 좀 어려워 보이네요. 네. 이제 이쪽을 전부 조여 붙이는 것이 선수가 된다고 해도 이제 흙의 입장에서는 좋게 세주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도 덤이 좀 부담스러운 형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두터움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약간 쳐준다고 해도 지금은 집이 좀 부족해 보이네요. 네. 네, 류민영 사단이 끝내기 위해서 더 분발해야 하는 형세입니다. 네. 자, 이동훈 2단이 여유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좌하기를 젖히고 호구 쳐서 괴롭히는 과정이죠. 마지막 하나, 패를 하는 과정에서 뭐 서로 팩감을 많이 써서 그런지 패가 마무리가 되니까 굉장히 정리가 많이 됐어요. 네, 별로 어려운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패 공방에서 네. 애초에 한 수 늘어진 패라서 그런지 좀 쉽게 류민영 사단이 타협을 했고요.
흑이 얻은 것은 분명 있습니다. 상비한 쪽에 실리를 얻었죠. 단지 워낙 불리했던 상황이라서 그 정도로는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 하나, 그런 바꿔치기였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 바둑은 끝내기라고 할 만한 곳도 별로 남질 않았고요. 중앙에 경계선을 긋는 정도인데요. 흑이 뭔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면 네. 마지막 좌하기 쪽에 둘, 셋, 뒷맛을 조금 노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당장 큰 수가 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닌데 지금 백이 받아두면 무난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시간 연장책인가요? 연장책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묘한 시기인데요. 류민영 사단 역시 좌하기로 향하죠. 이동훈 2단도 한 수 받아두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지 않았나요? 지금 그곳을 그냥 받아두었다고 해도 네. 하나, 확실히 백의 승리였거든요. 셋, 넷, 때로는 여섯, 괜한 시간 연장책이 일곱, 패착이 되기도 하는데 여덟, 아홉. 이동훈 2단 수는 낮지만 어차피 맛보기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래쪽에 102점은 네.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선수를 백이 잡는다면 연장책으로 두었던 그곳을 연타해서 마지막 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둘, 셋, 백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일선을 붙이면 무사합니다. 그 수는 약간 뒷맛이 있는데요. 네, 착각한 거 아닙니까, 네. 이동훈 2단? 모양이 좀 뭉칠 것 같은데요. 지금 바깥쪽에 뒷맛도 있어서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네. 일단 유리한 이동훈 2단의 입장에서는 괜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좌쪽 사활 살펴보겠습니다. 둘, 네. 그냥 받아뒀으면 사실 제일 좋았고요. 네, 이 장면에서 네. 이 붙인 시간 연장책으로 그냥 이곳을 받아두었으면 가장 알기 쉬웠고요. 네. 지금 백이 유리한 국면인데 이곳을 붙였습니다. 네. 불리한 입장이니까 네, 이 수는 뭐 수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네. 어떻게 보면 못 먹는 감 찔려나 보는 수법인데 뭐 들어가는 것도 당연했는데 네. 여기서 그냥 이쪽을 붙이면 네. 쉬웠는데요. 이쪽을 붙이면 흑이 이렇게 잡아도 네. 단수를 치면 선수로 처리가 되고 이쪽을 두면 그만입니다. 이동훈 2단은 어차피 똑같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약간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실전에 이쪽을 그냥 치니까 흑이 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와서 뒤로 후퇴하기에는 단수 치고 백이 후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상도 못 가고요. 네, 한 수 차이가 나죠. 네. 이것은 역전이고요. 지금 실전에서는 이곳을 단수 치고 버텼습니다. 네. 지금 이쪽이 문제예요. 부분적으로는 따내도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젖히고 막을 때 들어가면 백이 잡혔습니다. 아예 전체 네. 사활이 걸렸는데 여기 단수가 돼 있으면 뭐가 다른가요? 단수가 되어 있다면 똑같이 두고 이제 끼우는 것을 노리겠다는 거죠. 네. 네. 지금 그쪽 부근의 변화가 참 어렵습니다. 이쪽만 아니었다면 분명 역전인데 그래도 이동훈 2단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네요. 결국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또 승부를 알 수 없겠습니다. 좌하기에서 승부가 결정이 되겠네요. 이동훈 2단 하면 정말 침착함의 대명사인데 이동훈 2단도 이런 실수가 나오는군요. 네, 침착하고 정교한 기사인데 네. 물론 바둑이 역전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흙이 지금 바깥쪽에 약점이 있어서 류민영 사단이 곤란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동훈 2단이 유리한 상황에서 괜한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두려웠던 생각은 아니었겠죠. 네. 그리고 이동훈 2단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냥 일선을 붙였을 때 뭔가 그 수가 손해가 되거나 하는 것이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네. 어차피 똑같은 형태인데 그냥 새로운 변화만 만들어냈습니다. 류민영 사단도 그런데 수를 내는 과정에서 약간 아쉬움이 이제 보니까 보이네요. 그 이동훈 2단이 실수를 해서 흙이 일선을 밀고 들어갔을 때요. 그때 한번 패 모양을 단수 치지 않았습니까? 그 류민영 4단이 3선을 이은 것이 실수네요. 그러면 그쪽을 건드리지 않았어야 되는 건가요? 다른 식으로 받았어야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은 흙이 잘 안 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류민영 4단 다시 한번 2판, 4판의 수법이 나옵니다. 네. 류민영 사단이 이렇게 일선 젖혀서 버티는 수 오늘 여러 번 나온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평범하게 가서는 지금 역전이 불가능한 형세라서 저런 식으로 뭔가 상대방의 머릿속에 없는 수를 계속 두어야 합니다. 수를 내는 과정에서 류민영 사단도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자, 좌하기 모양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죠? 워낙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네. 저도 처음엔 놓쳤는데요. 이 수를 이어서 받지 않고 네. 이쪽에 단점이 있으니까 흙이 이렇게 받았다면 그래도 패 형태거든요. 어차피 백이 잡으면 패가 되는데요. 네, 결국 이제 패에서 승부가 날 텐데 물론 실전 진행에서는 류민영 사단이 패감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네. 이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실전은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부분적인 정수는 확실히 이렇게 두고 패로 버티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그래야 그냥 단순하게 패하는 것보다는 졌을 때 피해가 적으니까요. 네, 이 수가 정수였던 것 같은데 실전은 이제 이쪽을 이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분적으로는 백이 잡히지만 이쪽을 끼우면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네. 이쪽을 끊었을 때 대책이 없죠. 그래서 지금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렇게 패를 만들었어요. 이 수는 사실 뭐 받아주어도 뭔지 잘 모르겠고요. 이 수는 흙이 되는 수라서 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변화는 안 되기 때문에 둔 수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제 이쪽을 두면 글쎄 뭐 이런 변화는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흙이 이쪽을 찔러서 이 교환만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때는 뭔가 잡으러 가서요. 이쪽이 자충으로 듣겠군요. 끼우면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끊어서 연결이 되니까요. 하지만 뭐 백이 이렇게까지 해줄 사람은 없고 제가 보기엔 받아줬어도 아마 별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제 이런 수는 이동훈 2단이 생각을 전혀 못하다가 당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쪽을 끊었고요. 끊은 수는 약간 완착이 될 수는 있네요. 원래는 흙이 이쪽 단점이 있어서 한번 받아야 하는 형태인데 이제는 이 패를 이기는 순간 안 받아도 되니까요. 뭐 자체로 사는 형태가 됐으니까요. 네, 평소에는 거의 흔들리지 않던 그 이동훈 2단도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패의 공방에서는 백이 이쪽을 살리고 이쪽에 별 피해를 얻지 않는다면 그때는 백의 승리입니다. 네, 자, 좌하기 수순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변 패가 문제가 됐는데 이동훈 2단의 입장에서도 시끄러워졌어요. 네, 이동훈 2단이 원래는 유리한 국면에서 간명한 마무리를 굉장히 잘하는 기사인데 네. 오늘은 글쎄요, 류민영 4단의 그 기세에 같이 맞대응을 하는 느낌입니다. 7, 8. 평소보다는 마무리가 깔끔하진 않습니다. 아, 정말 단수는 괜히 친 느낌이 드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애초에 그 2선을 끊어서 패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 패로 되어 있는 형태가 없는 거죠. 네. 그랬다면 당연히 흑이 이어서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패를 해소하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백이 손해를 봤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한번 연결해야 할 곳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깔끔해졌죠. 원래는 흑이 손해를 봤어야 하는 자리인데 하나, 지금은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아도 셋, 흑이 손해는 넷. 안 본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물론 그래도 아직은 백이 우세해 보입니다. 네. 이동훈 2단도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바깥쪽 약점이 없었다면 뭐 그대로 잡히는 거죠. 사실 저런 착각은 마지막 하나, 이동훈 2단 나이에 둘, 별로 셋, 하지 않는 착각이기도 넷. 하고 네. 특히나 이동훈 2단은 여섯.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워낙 침착한 기사라서 저런 착각이 거의 나오지 않는 기사인데 오늘은 참 볼 수 없었던 장면이 나오네요. 뭔가 순간적으로 똑같은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네, 하나, 순간의 착각이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만약 이동훈 2단이 저렇게 단수를 치고 흑이 나오는 수를 봤는데도 패감이 많아서 오히려 상대방을 유도한 거다라고 한다면 뭐 그 작전은 거의 바둑의 신입니다. 그 모든 수를 다 보고 들 수는 없죠. 네. 마지막 하나, 하지만 둘, 이동훈 2단이 셋, 그 착각하는 와중에 다섯, 이동훈 입장에서 여섯, 보면 다행히도 여덟. 살아날 구멍이 아홉. 있었고요. 결국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좌하 쪽 공방에서 류민영 4단이 차이를 좀 좁힌 건가요? 거의 서로 간의 득실이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흑이 득을 봤다고 해도 약간 득을 마지막. 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그렇다면 다섯, 그 전에 여섯, 백이 유리했던 여덟. 흑이 덤을 내기 부담스러운 정도의 형세는 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류민영 4단이 끝까지 백도를 괴롭히고 있는데 네. 저 백도를 살리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뭐 저런 곳이 전부 들으니까요. 네, 저곳을 끊었을 때 흑이 마지막 하나, 뭐 다른 응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두었는데 이제는 백이 마늘모를 붙이고 호구를 치면 살아 있습니다.
흑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좌화기에서도 크게 득점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네. 약간 차이를 좁히긴 했어요. 네. 그 전에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우상기에 백이 시간 연장책 간 걸로 백이 좌하기를 지켰다고 쳤을 때 마지막 좌하기가 하나, 8집이 나는 자리였습니다. 셋, 지금도 얼추 넷, 비슷하고요. 다섯, 그렇다면 여섯, 일곱, 좌하기는 여덟. 비슷하고 시간 연장책을 사용하는 틈에 하변이 당했습니다. 그 하변에서 당한 것만큼은 흑이 추격을 했네요. 하지만 이제 다 정리가 됐거든요. 네. 지금 한 점을 이어간 것도 류민영 사단의 강렬한 버팀입니다. 지금 마지막 끊는다면 패가 되는데 네. 둘, 버텨간 거예요. 넷, 다섯, 여섯, 백의 일곱, 입장에서 여덟, 아홉. 끊는군요. 그렇다면 이건 네. 마지막 승부패입니다. 류민영 사단은 뭐 저렇게 끊는 것을 유도했을 수도 있고요. 백의 입장에서도 끊을 필요가 있나요? 하변에서 추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동훈 2단도 지금 형세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패가 났습니다. 오늘 봐도 패 정말 여러 번 나오네요. 저 패를 백이 진다면 방금 전 네. 끊어간 수는 패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굉장히 손해가 둘, 되는 거죠. 네. 셋, 넷, 원래는 다섯, 여섯, 흑이 이을 때 그냥 받아주어도 네. 101점이 살아있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패를 지는 순간 애초에 붙였던 한 점이 잡히니까요. 졌을 때 타격이 크고 류민영 사단도 저 패를 진다면 애초에 흑이 이어서 버틴 수가 말이 안 되죠. 그냥 백이 넘어가서 끝내기를 하는 것과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마지막 한눈에 보기에도 하나, 꽤 둘, 큰 차이일 것 같은데요. 넷, 네, 패를 지는 다섯. 쪽은 뭐 개가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이 패로 그냥 승부가 나는 거네요. 네, 이 패로 승부가 날 것 같아요. 네, 이동훈 2단이 아직도 약간 유리해 보이긴 했습니다만 계속 추격을 당하는 흐름이었고 네. 워낙 국면이 셋, 복잡하다 보니까 넷, 정확한 형세 다섯, 판단을 할 시간이 여섯,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일곱, 지금 여덟.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류민영 4단의 그 분리할 때 버티는 능력은 대단하네요.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마지막 또 이런 승부패가 나오네요. 네. 셋, 넷, 다섯. 그리고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참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저 패를 백이 이겼을 때는 상변 전체 흑돌도 못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둘, 셋, 예를 들어서 넷, 하변 쪽에 그 여섯, 백돌을 흑이 일곱, 잡고자 하는 팩감을 여덟. 썼을 때 바꿔치기를 하는 것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보는 사람은 넷, 아주 재미있는 바둑인데 여섯, 배국자나 일곱, 해설자는 여덟, 정말 극도로 피하고 싶은 아홉. 한판입니다. 네. 정말 정신없이 싸우네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바둑이 제일 재밌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우상 형태가 어떻게 저렇게 됐죠?
지금은 백도 팩감이 별로 없기 마지막. 때문에 네. 이제는 바꿔치기를 해야 할 것 넷. 같은데요. 5, 6, 7, 8. 처음에는 설마 저런 바꿔치기가 나올까 했는데 지금은 다른 길이 없어 보입니다. 네, 참. 그럼 바꿔치기의 득실을 또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말 셋. 그대로 상점 벽해입니다. 지금 하변 쪽 백도를 잡고자 하는데 저런 팩감을 썼을 때 백이 받아준다면 다음 팩감이 없습니다. 네, 지금 바꿔치기가 된다고 해도 네. 그 전에 우세한 상황이었던 이동훈 2단이 계산에 의한 확실한 바꿔치기가 마지막. 아니라 하나, 어쩔 수 없는 둘, 바꿔치기를 셋, 강요받고 넷. 있어요. 그냥 다섯, 외길인 거죠. 6, 네, 지금은 뭐 일곱, 다른 길은 보이지 여덟. 않습니다. 게다가 그 전까지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양쪽을 합치면 100집 이상의 바꿔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계산력이 정확한 이동훈 2단이라고 해도 이 바꿔치기로 우세하다라는 판단이 과연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자, 형세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바꿔치기는 나왔는데 네. 지금 두 대국자 모두 류민영 4단은 불리하기 때문에 버티다 바꿔치기가 됐고 네. 이동훈 2단은 형세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버티다 보니까 거의 필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바꿔치기가 된 후에 형세 판단을 해보면요. 네. 일단 이곳은 거의 흑의 권리이고요. 딱 100집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107, 100은 한 111 정도 네. 납니다. 이동훈 2단이 111 정도 나고 있고요. 집이 워낙 커서 네, 지금 제가 빠르게 세서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15 정도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덤에 네. 걸리는 형세네요. 여전히 덤에 걸리나요? 아무튼 네. 네, 제 계가가 맞다면 100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도 여전히 이동훈 2단의 흐름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도 참 신기하네요. 이동훈 2단이 계속 유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게요. 네.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하고요. 원래 이동훈 2단이 유리했던 흐름이었죠. 네, 하지만 저도 워낙 큰 집을 빠르게 세서 네. 정확한 확신은 들지 않는 국면입니다. 막판에 이런 대형 바꿔치기가 나오는 바둑은 참 오랜만에 봅니다. 뭐 이 정도 대마가 바꿔치기 되는 바둑은 종종 나오지만 지금 거의 300수 가까이 와서 이런 바꿔치기가 나왔거든요. 네. 드문 일이죠. 네, 지금 백이 마지막 공배를 메웠기 때문에 네. 만약 이 바둑이 미세한 승부라면 반집을 지는 거고요. 크게 반집승 아니면 백의 네. 한집 반승입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제가 아까 계산했을 때는 백의 두집 반승이었는데 제 계산은 틀렸습니다. 서로 뭐 100집을 넘기는 집이었으니까요.
사석도 많고 서로 집도 정말 큽니다. 패도 정말 여러 번 했고요. 네, 백은 25집이 났죠. 아, 손에 사석이 또 있군요. 네, 저는 왜 흑이 많이 이겼지라고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다른 손에 사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흑이 딱 30집. 반면 네. 5집이네요. 네, 이동훈 2단의 한 집 반승입니다. 아, 이동훈 2단 정말 마지막까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은데요. 이동훈 2단이 승리하면서 승자 2회전에 진출합니다. 아,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한 판이었어요. 네, 한 판을 봤지만 한 3판의 바둑을 본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에 류민영 사단이죠. 류민영 사단이 추격하는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이동훈 2단이 막판에 평소답지 않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동훈 2단이 승자 2회전에 진출하게 됐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승자 1회전 대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